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건강정책과 행정에 관련해서 그 구성은요 건강정책의 이유와 기본 이념, 마지막으로는 건강행정조직과 건강기구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책이라는 것은요 누가 제시를 정책을 세우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죠?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죠? 공공기관이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건강정책에 대한 안을 냈습니다. 또는요 국회에서도 하죠, 그죠? 국회에서도 정책을 입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를 보시면요, 건강 정책의 목표는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공익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러한 정책은요 주로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다른 것과 구분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 정책, 주위에서 뭔가 정책에 관련된 거 어떠한 것을 뭔가 발견한 적이 있나요?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좀 생각하면 약간 지루하고 지루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를 돕기 위해서요 건강 정책에 있어서의 우수한 어떤 성공 사례를 갖다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뭐가 있어요? 워킹 브리튼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워킹 브리튼이라는 도보를 하는 어떤 에 대해서 이제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영국 정부에서. 그래서 다양한 어떤 우리가 워킹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곳을 갖다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 언급하는 하일랜드도 있고, 그죠? 코너도 있습니다. 코너는 제 남단에 있는 영국의 제 남단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가면은 여러분이 영국의 날씨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접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가면요 팜트리가 있습니다. 따뜻한 곳이에요. 여기는 랑캐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픽디스트릭, norfolk, devon,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치면요 올레길, 둘레길, 이러한 길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좀 워킹 리턴 해가지고요. 술래길은 아닙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들 갖다 이제 크게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해가지고 영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여기를 그 길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세요. 자, 길이요. 여기 보면요. 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죠? 제거래 같은 어떤 그건 뭐냐, 산과 관련된 걸, 뭐 where to work, 어떻게 어디에 걸어 다니는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냥 볼까요? 그냥 대충 봅시다. find work. 그러면요, 내가 내셔널 파크를 가기로 원하는지 아니면 지역에 가기로 하는지 여기 쭉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치면 됩니다. 그냥 쭉 나와요.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거뒀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요, 영국의 대표적인 정책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관광 정책의 기본 목적입니다. 왜 합니까? 관광을 장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관광을 장려합니까, 여러분? 왜 서비스 산업을 자꾸 중시해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관광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공장에서 매연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제조공장에는 매연이 막 나오죠. 여러 가지 뭐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관광산업은 그런 게 없어요. 꿀뚝이 없는데 돌아가죠.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관광 정책을 장려합니다, 여러분.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왜 관광산업을 장려하고 진흥시키려 할까요? 방문객들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합니다. 그게 지역 경제에 그리고 국제, 외화, 수지에 개선을 가져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관광정책의 기본 이념입니다. 기본 목적은 뭡니까? 관광객의 효용을 위한 관광사업의 진흥이라는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다음 보면요,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천 과정입니다. 1950년부터 2000년대에 대해서 여기에서 책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50년대는요, 그 관광 5, 60년대도 마찬가지죠. 5, 6, 70년대도 그 관광은 별로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1950년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관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네? 그죠? 60년대 아직 우리 60년대, 70년대 그죠? 못 사는 시대였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여러분들은 뭐 감이 안 올 건데요. 저 진짜 우리가 못 사는 시대였어요. 자,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는데요. 요게 관련된 것은 이 슬라이드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950년대입니다. 여기는요, 근로기준법이 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주한유행군 대상 휴양소가 설치됐습니다. 왜요? 6.25로 인해서. 60년대 봅시다. 정책의 기반을 조성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한일 국교 정상화, 그 다음에 관광 관련 대학의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정, 그죠? 그 다음에 최초 국립공원 지정, 지리산이 지정됐고, 뭐 이러한 어떤 주요 시책 내용이 있습니다.
자, 70년대 가보시면요, 관광을 국가주력 산업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굉장히 모자랍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88년도죠. 올림픽 게임을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는 거의 인프라 별로 없었어요. 고속도로도 그때 닦았으니까 여러분, 그때 열심히 닦았어요. 그리고 호텔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다가 올림픽 때문에 짓기 시작한 거지. 그 전에는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년대 뭐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80년대 보시면요,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실시됐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스탑이 됐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난민 문제라든지 난민이 뭡니까 제주도에 난민이 오는데 어떤 패밀리라든지 어떤 전쟁에서 어떻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 오는 게 아니라 젊은 남자들이 오죠. 물건을 사서 그런 경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난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죠?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고요.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야 되고요. 자, 80년대도 여러분 88 올림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그 항만이라든지 어떤 철도라든지 뭐 어떤 그런 호텔이라든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도 보면요, 통역 안내원, 국외여행 안내원, 그죠? 지배인 자격시험 이런 것이 한국관광공사로 이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0년대 볼까요? 90년대 보면요, 대전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국제의 산업, 여러분 생각 마이스 산업에 대한 어떤 법률 제정이 있었고요. 외화관리제도 개선. 그래서 보면요, 관광수지 역조 현상의 개선과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문화관광진흥 대책 이런 것들이 시행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2000년대입니다. 외래관광객 500만 명 시대. 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한국과 중국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뭐 있냐면 한류가 들어오는 거죠. 한류, 그죠? 지금도 한류가 지금 끊임없이 이제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어요. 한류라는 것이. 그래서 한류 1세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한류라는 것은요 그냥 한류로 씁니다, 여러분. 뭐 다른 어떤 영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죠? 우수 여행 상품 인정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2013년 보세요.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물가가요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물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러분 우리가 높은 편인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요, 한국의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강의 시간에 물어봅니다. 외국 친구가 오면 어디를 데리고 가고 싶냐 물으면 학생이 항상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디 데리고 가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고 싶을까요? 어디를 가자라고 얘기하면 학생들도 스스로 고기를 꼈던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확실하게 여기 데리고 가야지 이런 게 없어요, 한국인조차도.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물가가 저렴한 것도 아니에요. 물가 저렴하지 않으면 비싸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왔는데 볼 게 뭐 있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뭔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관광지 안에 여러분 생각할 때 뭐 크게 있나요? 그죠? 그래서 물가라도 뭔가 좀 낮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돈 쓰고 가는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 쓰고 가는 돈은 비싸게 지불하고 그렇게 뭔가 팬타스틱한 어떤 건 아니에요. 뭐 자연이 웅장합니까? 우리나라 자연이 웅장합니까? 외국에 비해서? 제가 우리나라를 깎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이런 거 배웠죠? 소박한 뭐 소박미, 단순미 뭐 이런 얘기가 어디서 제가 부모책에서 예전에 어릴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소박해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사찰이 크기를 합니까? 우리가 중국에 비하면 사찰도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소박함. 그 무엇을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과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어떤 부분을 저 사람들에게 터치를 해야 되느냐, 그죠? 자, 제가 그래서 한번 얘기한 적도 있죠. 해녀 문화. 이런 어떤 진기성, 이런 걸 어떤 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체험형 6차 산업. 6차 산업에서 어떻게 관광을 접목시켜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올 것이냐에 대해서 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 개발, 숙박, 골프 개척. 골프도 여러분, 근데 골프도요, 우리가 저기 뭐야, 세계적인 팻 미켈슨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초청을 하죠. 예를 들면은 좀니까 중문에 있는 매년 이제 골프 대회 열잖아요, 그죠? 옵니다. 오면은 이제 갤러리들 그 팬들이 막 몰려다니잖아요. 타이거 우즈 같은, 그죠? 벤치마킹 합니다. 벤치마킹 통해서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우수한 세계에 어떤 영향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대를 하면요, 그 사람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관광 정책에 뭔가 담아내고 시행을 시켰고 이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관광 정책과 행정 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관광 행정 조직과 관광 기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관광과 관련된 어떤 법을 보면은 관광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이 있어요.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 밑에 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있죠. 국무총리 밑에 각부 장관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 관광행정 조직 봅시다. 지방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시청도 있고요, 도청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과도 있잖아요, 그죠? 관광개발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요, 공사도 있고요. 그래서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여러분들이 우리가 취업하고 싶은 곳이 공사가 많죠.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학생들 상담을 하면요, 이쪽으로 굉장히 관심 많아요. 자, 그런데 관심 있는 학생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영어입니다. 영어를 성적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놔야 돼요. 특히 컨벤션이라든지 여러분 저기 뭐야 제주도에 뭐 있습니까? 제주 컨벤션 센터라든지 그리고 멕시코라든지 엑스코 있죠. 여러 가지 있죠. 컨벤션 관련된 보면요. 몇명 뽑히잖아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치열한 사람들과 이기려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지원 가능하고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고용하는 데는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어떤 팩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를 하시면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관광기구, 한국관광공사죠. 여러분, 한국관광공사가요, 페이는 우리가 관광객들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관광공사에 자기업 있어요. 자기업. 그래서 뭐, 카지노 관련 자기업. 그런데도 페이가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관광공사를 보면요, 공사 주에 또 어떤 모기업이 뭐가 있는지 보시고요.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 관련된 관광기구 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관광기구, 제가 말했던 공사들, 그죠? 제주관광협회도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관광사업자 단체의 관광행정입니다. 자, 여기는요, 여러분 행정이라는 것은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익적인 거죠? 공익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있는 규정을 갖다가 다 따라야 됩니다. 그게 법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사적인 게 아니라 보다 공익적인 존재, 영리를 추구하고, 그죠? 하지만 공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관광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렇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관광 입장에서 보면 호스트와 게스트의 관계가 항상 존재합니다. 호스트는 누구예요? 지역민이죠. 게스트는 누굽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완화시키고 최소화시키는 게 관광행정의 어떤 목표입니다. 자, 예를 보면요, 여러분 행정 저희 관광기구 보면 많아요, 그죠? 협회, 그죠? 여행협회도 있고 호텔 협회도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호텔을 등급평가할 때 보면요, 우리가 호텔 등급평가는 every 3years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해야 되고요. 그게 법적으로 과거에는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특 1급, 특 2급 호텔 이렇게 썼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특 1급, 특 2등급 뭐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뭐 특 1, 특 2 이게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별 체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4스타, 5스타, 1스타, 2스타, 3스타. 그래서 4스타 이상의 호텔들을 우리가 딜럭스 호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등급 평가를 받을 때 보면요. 별 체계로 전환해서 등급 평가를 받았을 때, 처음 시행했을 때,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신라 호텔을 빼고는요, 모든 호텔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만큼 까다롭겠습니다. 까다롭게. 그래서 보면은 전문가 평가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평가 요원입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서 어때요? 컴플레인 물어보고, 그죠? 암행사를 하는 거죠. 암행사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모르게 미스테리죠,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죠, 미스테리로 합니다. 가서 막 컴플레인 해보고 진상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고 등급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저는 진상까지는 안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뾰족하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하면은 제가 지금요 하나 눈여겨 보고 있는 어떤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이 얼마만큼 지금 시설이 개선이 되어 있는지 제가 다음에 가게 되면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돌아가서 마이스 협회, 그죠? 마이스 협회도 있고요. 관광 관련된 게 너무 많아요. 보세요. 한국 관광 펜션업 협회도 있습니다. 펜션 많잖아요, 그죠? 펜션 협회 있고. 그 다음에 골프장 경영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협회를 기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뭡니까 시정에 개선에 대해 갖다가 막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뭔가 컴플레인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가 못하잖아. 그래서 어때요? 과 대표를 시키잖아요. 그게 과 대표가 존재해주잖아요. 여러분의 스트롱 보이스를 컬렉트 하고 난 다음에 전달합니다.
그거잖아요. 그 어떤 거 똑같아요. 여기서 지금 관광기구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자, 그 다음에 한국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 됐습니다. 우리가 관광에 있어서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접니까 그 기념품, 관광 기념품 위원으로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기념품을 어떻게 포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념품 어떻게 뭡니까 어떤 걸 책정해서 어떻게 가는 게도 중요하지만요. 포장. 제가 제주도에 여러분 그 뭐야 귤로 만든 스낵 있죠. 버터를 가미한 스낵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육지 학생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육지에서 이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은 기회 있으면 그런 과자 안 먹어보세요. 안에 과자는 몇 개 안 주고 진짜 종이랑 그 비닐봉지밖에 없어요. 내가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야? 라는 거. 하지만 맛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귤향 과즙이라는 어떤 뭡니까 우리가 육지에서 먹는 강정 있죠. 강정 같은 건데 조금 달라요. 이렇게 쌀을 갖다 이렇게 펑 튀기면죠. 그거 그걸 뭐라고 하죠? 쌀 밥싹 기억이 안 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강정 만들잖아요. 쌀 강정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갖다가 귤향 과즙해가지고 안에 색깔이 약간 갈색인데 먹으면 괜찮아요. 제가 그 맛에 제가 제주도 왔을 때 완전히 처음 생긴 게 솔직히 맛있게 생기지 않았는데 먹어보고 이거 뭐야 이번 새로운 세상이다 시간은요. 하는 맛이 있었습니다. 관광 정책과 할머니 할아버지 행정 들이 좋아할 그런 음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행 협회라든지 그죠? 협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대충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하나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요 국제관광기구입니다. UNWTO입니다. 세계관광기구입니다. 세계관광기구 WTO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진짜 유엔과 관련된 어떤 기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관광기구가 어디냐면은 스페인에 있어요, 스페인. 제가 얘기했던 대로요. 세계관광기구는요 스페인에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예전에 UN WTO에서 일을 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예전에는요 그냥 WTO라고 딱 요새를 보면은 2005년 12월에 유엔의 약의 유엔을 따서 UNWTO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요 완전히 유엔과 뭐 이렇게 뭐 상관관계가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본부는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습니다. 마드리드 있고 여기서 보면 세계적인 어떤 관광 통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ECD. 제가 예전에 유엔 우리가 유엔에 있으면요 그 분담금을 냅니다. 나라마다 얼마만큼 해서 냅니다. 내면은요 어때요? 그 분담금을 가지고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990년대 후반에 제가 WTO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분담금을 내기만 내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에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OECD도 그렇죠. OECD도 보면은 경제협력개발국입니다. 그다음에 APEC, 파타, 아세안, 그다음에 ASTA, 그다음에 WTC 세계여행, 세계관광여행위원회입니다. 이런 국제관광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관광기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존재하는 이유는 협력을 해서 관광을 같이 발전시키자는 거죠. 서로 연대하고 발전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를 한번 봅시다. OECD는 뭐의 약자입니까? 여러분,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입니다. 그래서 이 회원들 중에 보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몇 개국이 있냐면은 18개국,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18개국, 미국, 캐나다가 합쳐서 OECD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차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리는 강요 이사회가 있고요. 대한민국은 1996년도에 OECD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보면요. 캐나다, 미국,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대한민국, 슬로바키아,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 가입 협정 진행 국가를 보면은 코스타리카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스낵 먹으면 괜찮아. 러시아도 그렇고요. 제가 그 이런 것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OECD다랍니다. OECD.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아프리카라는 협회, 단체들이 많으시죠. 아프리카. 우리도 대충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하나 개발 도상국인 나라들에게 우리의 인적과 물적 자원을 갖다 공급을 해주는 어떤 그 단체입니다. 언론지상에서
질타를 받기도 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그 이면에 있는 사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이카도 좋은 측면에서는 이제 개발도상국에 교육도 시키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도 이전해주고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쌓이면 어때요, 여러분? 왜 중국이 아프리카에 돈을 갖다가 그냥 많은 투자를 합니까? 막 해주잖아요. 막 투척을 해주죠. 막 해줘요. 왜 해줍니까? 그 시장이 전 세계에요. 마지막 남은 시장이 아프리카입니다. 교육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독점하기 위한 밑작업이죠. 밑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뭡니까? 저개발 국가에 도움을 주잖아요. 왜?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미래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관광행정과 관련된 그리고 관광정책이 뭔지, 관광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개괄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 정책 쪽은요, 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기구가 있구나. 그래도 우리가 관광 관련인데 WTO가 나오면은 월드 투리즘 오가니제이션 나와야 되잖아요.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쯤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고, 대학생은 뭡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 이제 대학교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반적인 상식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사와 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산적인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